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해서 너싱홈 또는 MLTC, Managed Long-Term Care 등에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메디케이드 법이 기존 메디케이드 규정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분이 집에 남는 경우 생활비는 혼자 살더라도 둘이 살 때의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필요한데 너싱홈에 가시는 분의 수입이 너싱홈에 지불해야 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의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8년 배우자 곤궁을 보호한다. Spousal Impoverishment Protec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이것은 2014년에 MLTC까지 확대됩니다. 자산과 수입을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활을 돕고 한편 양론에 입주하는 배우자가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한 규정입니다. 남아있는 배우자의 수입이 최소 월 2,177불에서 최대 3,435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씨네 부부의 월 수입이 총 3,000불이고 김 씨가 2,000불, 부인이 1,000불인데 만약에 김 씨가 양로원에 가는 경우가 있을 때 메디케이드에서 남아있는 비용의 최소 생활비를 결정할 때 2,500불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거비를 비용을 참조해가지고 결정된다면 김 씨의 수입은 2,000불에서 1,500불은 부인에게 이전되고 나머지 500불에서 그 60불에 해당되는 사적 비용을 제하고 양로원에 440불을 지불하면 나머지는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하지만 메디케이드에서 결정한 남아있는 그 배우자의 최대 금액을 생활비 금액을 2,500불에서 3,000불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메디케이드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배우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명령서를 제출해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이 씨 부부의 경우에는 월 수입이 총 6,000불인데 이 씨가 4,000불, 부인이 2,000불입니다. 부인이 양로원에 입주하고 이 씨가 집에 남는 경우 이 씨의 수입은 배우자 보호 최대 금액 3,435불을 상회해서 부인으로부터 수입을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에서 60불을 제한 1,940불을 매월 양로원에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메디케이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뉴욕에 살고 있다면 본인의 수입은 그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씨가 다른 주에 있다면 본인의 수입 일부를 메디케이드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각 주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호가 꼭 양로원뿐만 아니라 MLTC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씨 부인이 양로원이 아니라 MLTC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수입 2,000불에서 개인 비용 433불과 본인의 메디갭 월 프리미엄, 남편의 메디갭 월 프리미엄 300불씩을 제하고 월 967불 메디케어에서 바이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한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나 풀드 트러스트를 이용하시면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수입 2,000불에서 기본 공제 20불과 메디케어 프리미엄 300불 본인 것, 상대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메디케이드 수입 한계에서는 934불을 제하면 746불이 남는데 이것을 트러스트에 설정하고 입금하면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반 메디케이드는 개인의 경우 2,000불, 부부는 3,000불 이하지만 장기 보호의 경우에는 관대해집니다. 2022년 현재 집에 남아있는 분에게 최소 27,460불, 최대 137,400불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양로원에 입주하는 날짜를 스냅샷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자산이 27,000불이 있었다면 그 금액 전체가 남아있는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만약 10만 불이 있다고 하면 그 10만 불을 둘로 나누면 5만 불이 되고 남아있는 배우자의 경우 2,000불을 더 합산해서
5만 2천 불이 되어 나머지 4만 8천 불을 양로원에 지불하고 그 후에는 메디케이드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에서는 13만 7,400불이 될 때까지 자산을 둘로 나누지 않고 예를 들어서 스냅샷 데이에 있던 10만 불을 집에 있는 배우자가 모두 갖고 메디케이드가 양로원의 비용을 처음부터 지불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 법령을 택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13만 7,400불 이상의 유동자산은 양로원에 입주한 배우자의 비용으로 지불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롱텀 케어 보험을 가입하고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풀드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나름대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표 4에서 이제까지 내역을 요약한 숫자들이 있고 맨 밑에 홈 에퀴티 리밋이 있어 각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63만 6천 불, 최대 95만 5천 불이 있어서 그 금액을 상회하는 것은 메디케이드가 해소하겠다는 내역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장기 보호를 받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설명이 충분히 못한 점이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